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진짜 아미, 예, 진 따옴표 짜 아미.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오후 BTS 맏형 진 씨 경기도 연천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그 현장 보러 가시죠. 자, 경찰이 저렇게 일렬로 서서 삼엄한 통제, 휴대전화를 꺼내든 사람들 바로 진 씨의 마지막 모습 담으려는 팬들인데요. 그때 저 검은색 밴 주목, 바로 진 씨와 이 멤버들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훈련소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군요. 자,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특히 이지윤님의 딸 연정이가 지금 진 씨 입대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 막 메일을 주셨어요. 네, 오늘 오후에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BTS의 진 씨가 입대를 했습니다. 이 진 씨의 입대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저 사진이 훈련소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1시 40분쯤에 진 씨와 멤버들이 탄 걸로 추정되는 검정색 카니발 6대가 순차적으로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 특별한 입대 인사는 없었고요. 이 진 씨는 앞으로 5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이후에 육군 현역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 진 씨의 입대로 단체 활동은 잠깐 멈추겠지만요. 이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소속사에서 멤버 개인 활동이 예정돼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로 팬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까 지금 사진 나오는데요. 양 변호사님, 그 딱 거수경이 저 손날의 각도가 이거 평소에 그 복수 무대 활동하던 때 몸에 밴 절도 있는 동작이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군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진짜 아미스럽고요. 이 팬들 너무 많이 올까 봐 사실 걱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BTS가 특히 유명한 게 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아미라고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게 또 BTS에 오늘 만든 건데 진 씨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많이 오시면 위험해지고 혼잡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탁을 했고 또 아미도 화답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큰 어떤 혼란 없이 입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위험천만 자전거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보시죠. 자, 차 잘 달리죠? 자, 가고 있다가 주차장 자리를 곧 발견합니다. 노상 주차장. 자, 비상등을 켜고 저 자리로 가려고 후진을 하는데, 자, 저 뒤에 보니까 자전거가 오는데, 야야야, 멈춰, 야야야야, 보니까 왼쪽 손에 휴대폰을, 세상에, 그것도 눈은 휴대폰 액정에가 있고 결국 저렇게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백 변호사님, 거의 이 정도면 나 입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불박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상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보여서 비상등 켜고 저렇게 후진을 하는데 저 자전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오네요. 그리고 불박자를 추돌해서 뒷유리까지 깨지는 사고가 난 건데 저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앞에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경찰에서 얘기는 가해자는 일단 저 중학생이지만 이 불박 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룸밀러로 확인하고 이게 불박차가 과실이 있다고요?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또 모르겠는데 불박차는 지금 저 자전거 오는 거 보고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옵니다. 후진을 하죠. 네, 후진을 하다가 저거 뭐야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멈췄죠. 멈췄네. 네, 멈췄잖아요. 멈췄는데 뒤에서 달라와서 저렇게 부딪히는 건 무슨 수로 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불박차의 과실을 묻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좁은 길입니다. 차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자전거 물인데 왜 튀어나와? 안 돼! 아유, 세상에, 정면으로 쾅! 이번에도 유리가 정말 많이 다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튀어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저 일행이 그대로 가고 있다가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저기 이제 제한 속도보다는 조금 높게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따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정상 속도로 주행을 했다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상 속도보다 아무리 낮췄어도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자전거도 자전차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에요. 저 경우에는 100% 자전거 잘못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몸이 바로 움직였답니다. 자, 우연히 불씨를 발견한 남녀 두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쓰레기 정리하고 있죠. 갑자기 고개를 휙 보더니 저 뭐야 하더니 어디론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야, 여보세요 하더니 급하게 다림질까지. 자,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또 올라타고요. 이후에 잠옷 차림의 여성이 1층에서 내립니다. 마치 서로 무전기로 소통하듯이.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 계단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파트 베란다 대피 공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앞서 보신 남녀 두 사람의 대처 덕에 인명피해는 전무했던 것이죠. 자, 이 기자, 화재를 발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저 두 분 누굽니까? 네, 저 부부의 정체는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지난 6일에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요, 이 쓰레기 정리를 하던 소방관이 아파트 16층에 불이 난 걸 발견합니다. 이상윤 소방관은 관리사무소에 대피 방송을 요청하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또 아내인 정소리 소방관도 곧장 집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화재 위치를 알렸는데요. 세상에. 이 불이 난 집주인이 여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방 베란다를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남편이 고층 입주자들까지도 대피를 시켰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안방 베란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맞았고요. 그러네요. 건물 구획상 집주인이 인지를 못했던 건데 이 소방관 부부의 노력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야, 세상에 어쩌면 좋아. 진짜 저 아파트 정말 저 대단한 이웃을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남편도 소방관, 아내도 소방관인데 그 정소리 이름도 예쁩니다. 정소리 소방관이 실제적으로 남편이 발견해가 전화했으니까 집에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화복도 없고 무전기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으로 남편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몇 층 몇 호 사람이 내려왔다 없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 먼저 대피시켰죠. 시킨 다음에 현장을 가봤더니 불이 좀 번진 상태예요. 그런데 방화복이 없어도 두 사람은 투철한 정신으로 불 끄기 시작했는데 마침 신고가 들어간 하남 소방서 소방관 대원들이 온 거예요. 두 사람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소화를 완전히 했습니다. 다행히 했는데 아마 이제 이상인 소방관은 뭐라고 했냐면 불이 나는 걸 보고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바로 움직였다. 야,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 소방관들이 실제적으로는 교육도 받았지만 직업의식이 투철한 거죠. 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불났다. 그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끌어가야 돼요. 주민 대피시키고. 두 분 정말 장한 일 하셨는데 두 분이서 연락 주시면 저분들에게도 제가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말이죠. 네. 팀장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나쁜 놈을 딱 봤다. 그러면은 그 순간 몸이 바로 움직이시나요? 움직이는데요. 네. 나쁜 놈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뭔 종류가 있어 또. 아니 현행 보이면 체포를 하지만 예. 그좀 약한 범죄, 도로교통 위반했다 이거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한 나쁜 놈. 심한 나쁜 악당 예. 바로 체포를 해야죠. 왜냐하면 현행 보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체포한 다음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도로 청소 산매경입니다. 자,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횡단보도 왼쪽 주먹, 사람들이 뭔가를 막 허리를 숙여서 줍습니다. 차량들이 막 옆으로 쌩쌩 지나도 아랑곳 않죠. 자,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 휙 유턴을 해서 지금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정차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트럭에서 우르르르르 쏟아진 과일 상자를 주우려고 시민들이 저렇게 함께 달려들어서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 박스더미를 옮기고 세상에 인근 상가 상인들은 빗자루까지 들고 나와서 쓱싹쓱싹 그걸 또 쓸고 있고요. 지금 쓸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리 끝. 해산. 진짜 이거 박수. 이건 뭐 박수 하고 계세요? 한번 박수 치고, 좀 네, 주세요 좀. 예. 야, 이게 지난달 10일에 광주 동구 소태동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횡단보도에서 과일을 실은 트럭이 과일 수십 상자가 이제 쏟아지면서 저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과일이 쏟아지면 뭐 차들도 제대로 지나가기 힘들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그 과일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막 빨간불로 바뀌어 있는데 막 차량 지나가는데도 시민들이 저렇게 또 계속 열심히 줍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경찰이 보고 나서 이제 교통을 통제해주고 원활하게 저 과일을 다 치울 수 있었는데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근 상인들은 나와서 이제 또 뒷정리까지 그러니까요. 다 했는데요. 사실 저 트럭의 운전자분이 이제 가족 사망 사고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없어서 좀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 났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쏟아졌는데 시민들이 과일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전부 다 그걸 수거해서 또 트럭 기사에게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저런 걸 보면 진짜 정말 저희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예, 팀장님. 이거 아까는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네. 예, 많습니다. 사례가 좀 지금 몇 많네요. 명이야 지금? 한 명, 두 명, 저분들한테는 제가 예. 말을 좋은 말을 해드릴게요. 저 아무 그렇고. 말도 안 했어.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광주 동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피자는 생략할게요. 예, 역시 팀장님의 피자 쏘기는 이제 최소 인원일 때만 유효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문제의 고기쌈. 야 이거. 네, 사내 비밀 연애 중인 커플인데 이 남친이 동료 여직원에게 쌈을 줘서 화가 난다는 여친의 사연입니다. 사내 연애 더하기 비밀 연애. 맞습니다. 얼마 전에 회식에서 삼겹살을 먹게 됐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고기 쌈을 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던 동료 언니가 남친 쌈에 고기를 한 점 올리더니 이 쌈 제 거잖아요 하면서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이에 이 남친이 콩나물까지 얹어주면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 라면서 건네줬다는데 이 회식 뒤에 여친이 핀잔을 주니까 남친은 그거 아무 감정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요. 이 여자친구는 동료 언니가 남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대응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뜨거울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남친입니다. 자기야, 백다혜 씨가 고기 얹어주면서 김 대리님 이거 내 거죠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해? 내가 그럼 아니요 이거 자연이 건데요? 하고 자기 입에 넣어줬어야 돼? 우리 비밀 연애 중이라고 동그라미.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친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콩나물은 뭔데? 콩나물은 왜 얹어주는데? 또 뭐?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요.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X. 야. 단호하시네요. 예. 팀장님 좀 불안합니다만 일단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저는 저거 좀 과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비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저 남자친구 좀 과한 행동을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감춰야 하니까 좀 오버해서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누구 사귄 사람 없어, 그러느라고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티를 내야겠어요? 예? 티를 내야겠어요? 근데 왜 콩나물을 얹어주냐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보여야죠. 최소한 저기서 그냥 고기 얹어주는데 무뚝뚝하게 그냥 먹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으니까 콩나물 정도 살짝 얹어주는데 그리고 좀 뜨거우니까 조금 조심히 먹으라고 하는 거 정도가 그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화내야 될 건가? 만약에 이게 공개된 연애 관계였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면 그 여자 선배가 잘못했죠, 일단 시작을. 근데 여자 선배도 그걸 모르고 장난을 친 거였으니까 그 장난에 장난으로 화답한 건데 이걸 그러니까 약간 이 장난에 너무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닌가, 여자친구가. 자, 일단 이거는 저는 이자연 기자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남자친구가 안 들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오버를 한 것 같거든요. 양 변호사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여자친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들키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 의견이었던 우리 팀장님.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리랑 같이 둘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면 예의를 지켜줘야죠. 절대로 싸주면 안 되고 이건 결혼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이외에는 절대로 싸주질 않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 연애는 어떻습니까? 예를 지켜야지. 저는 조금 약간 오버한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남자분이. 그럼 자. 쌈을 안 싸주면 안 되나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다 걸리고. 네. 아니 남한테 왜 여자한테 왜 쌈 싸줘요? 여자가 고기를 얹어놨으니까. 내가 먹어야죠. 그걸 왜 싸주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회사에서- 백 변호사는 쌈 잘 싸줍니다. 회사에서 아무 데서나, 왔다 아무 갔다 데서나. 저한테는 예. 사모님한테 괜찮아요? 야 이건. 예. 이상하게 가네요, 갑자기. 자, 지금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묻 여성분께 이렇게 쌈을 싸주는
그 사진을 한 장 갖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자, 일단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아드리안 훌님은 선배 언니가 과연 몰랐을까라고 하셨고요. 김사부님도 선배가 둘이 비밀 연애하는 거 알고 일부러 간 본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미스테리 스릴러로 가네요, 갑자기. 예. 또 이주인님은 진짜 열받는 일 많지만 비밀 연애는 감안하셔야 해요 하셨고요. 홍송진님이 백다희님이면 줘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